당연히 모든 로스팅이 첫 배치에 성공할 수 없겠지만은 그 성공 확률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생도 낭비량을 단축시켜줄 수 있는 이카와 구조가 보통 일반적인 대부분의 상업용 로스터기들과 다르게 공기를 이제 불어넣음으로써 바람의 힘으로 풍압으로 생두 교반을 하고 그리고 열을 전달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카와에서는 특히 이제 크기예요. 센서로 이제 측정을 하고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수분활성도도 측정이 되고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너무 빠릅니다. 다시 지금 여기 살짝 떴거든요. 다시 할까요? 네, 다시.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에 몇 번 나와주셨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성수동에서 로스터리 노드를 운영하고 있는 김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디플로이드라는 커피 계측 장비 전문 제조 회사랑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디플로이드 회사에서 리서치 엔지니어? 라고 그런 직함을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일단 소속된 직원은 아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생두 쪽이나 로스팅 쪽으로 주로 계속 활동을 해왔다 보니까 로스팅에 관련된 장비들을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장비의 데이터를 쌓고 본사 쪽으로 이제 피드백을 드린다든지 다양한 서포트 역할을 앞으로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콘텐츠는 이카와 얘기거든요. 지금 커피 드셔보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로스팅한 커피입니다. 이카와로. 속칭 이제 이카와 로스터지. 네. 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떤 건가요? 제가 이제 혼자 하는 드립인데, 이카와 코리아니까. 지금 드시는 커피 어떠세요? 이거는 제가 좀 자신 있긴 해요, 이거는. 노코멘트 하실 거예요? 약간 좀 풋내 나세요, 혹시? 네, 풋내가 있고요. 좀 뭐랄까, 이제 마른 느낌이 많이 들고. 마른 느낌? 살짝 그을린 느낌까지 이제 같이 이제 납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오신다 해가지고 3일 전에 정성스럽게 실분 로스팅 좀 짧으셨다고요? 네네. 마른 양이 많이 났다고? 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로스팅이 첫 배치에 성공할 수 없겠지만은 그 성공 확률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생도 낭비량을 프로파일 잡으면서 단축시켜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키로당 20만 원인데 50g씩 로스팅 해도 7, 8번 실패하면 아깝잖아요. 한 번만 해도 이제 아깝죠. 저도 요즘에 너무 공감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기준이 되는 프로파일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회사 오기 전에는 드럼 로스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 이카와 접했을 때 굉장히 좀 신선하다 해야 되나? 왜냐면 아시다시피 폴리드웨드 구조잖아요. 저만 느낀 거 아니죠? 맞습니다. 대표님 처음 딱 구조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카와의 그 폴리드웨드 구조에 대해서? 이카와 구조가 보통 일반적인 대부분의 상업용 로스터기들과 다르게 공기를 이제 불어넣음으로써 바람의 힘으로 풍압으로 생두 교반을 하고 그리고 열을 전달하고 빠져나가는 구조죠. 이렇기 때문에 크기 그리고 수분, 경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카와에서는 특히 이제 크기예요. 생두의 크기를 확실하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한데 생두가 크면 클수록 생두 한 알당 무게가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 생두를 움직이는데 더 강한 공기 풍압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펜 포인트를 더 높여줘야 되고 반대로 작은 생두는 밀도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래도 생두 한 알 자체가 크기가 아주 큰 거에 비해서는 가볍거든요. 그래서 잘 돌아갑니다. 공기가 너무 이제 빠르다 그러면은 날아갈 수도 있고 또는 열이 과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측면이 있죠. 적당한 펜 포인트로 설정을 해줘야지 이제 각각의 부피의 크기에 따라서 딱 정확하게 열 전달도 하고 교반을 할 수도 있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크기랑 굉장히 크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 5년째 약간 이제 저만의 이제 기존 프로파일이 없는 것 같아서 기존 프로파일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생두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물리적 특성, 수분 밀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딱 처음 볶았을 때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는 속된 말로 로스팅을 아예 망치지 않는 언더가 나지 않는 그래서 한번 그거를 한번 만들어보는 올해 10년 계획으로 어떠세요? 좋습니다.
지금 기준 프로파일 생두를 선정하기 위해서 뭐 작은 스크린 사이즈건 큰 스크린 사이즈건 생두들의 수분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생두를 제가 선정을 해서 그 생두로 프로파일을 제가 잡아볼 거거든요. 제가 생두를 한 10개 정도 준비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물론 뭐 10개로 많은 데이터를 뽑기는 좀 어렵지만은 여기 대표님께서 이제 또 이제까지 모으셨던 자료까지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이 노트북에 몇 개 정도 저장되어 있죠? 대략? 오믹스는 86개고요. 네네. 제가 이전에 다른 장비로 측정까지 하면은 이제 5, 600개 정도 됩니다. 보물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스크린 사이즈 기준은 아까 저희 스크리너로 세팅을 해봤는데 작은 스크린 사이즈 생두는 한 13에서 14 정도였나요? 그리고 큰 스크린 사이즈는 한 16에서 17 정도 사이즈를 선정을 해가지고 한 프로파일을 잡아보는 제가 직접 로생에서 이렇게 속된 말로 노가다라고 하죠. 몇 회침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생두의 수분이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하실 장비는 이 안쪽에서 지금 측정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여기에 샘플을 담아서 이 용기에 생두가 얼마나 담기는지를 네. 무게 기반으로 측정을 해서 이제 밀도를 이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기에 가령 140g이 담겼다. 네. 그러면 1리터로 환산했을 때 몇 그램 정도 된다 하고 나타내 주는 게 있고요. 지금 이쪽이 디스플레이고 네, 이게 바로 위에 본체. 여기가 생두가 담기는 공간인 거죠. 네, 그리고 측정은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이 안에 여러 센서들이 있어서 이 센서로 이제 측정을 하고 또 여기도 위쪽에 좀 센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수분 활성도도 측정이 되고 여기 이제 카메라로 이제 빈 공간들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장비입니다. 첫 번째는 옆에 워시드 커피로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네. 이제 골고루 다 담아주고요. 네. 이걸 쭉 밀어서 깎아내는데 네. 깎아내실 때는 에스프레소 레벨링 하듯이 떼지 말고 쭉 밀어냅니다. 이래서 250g 정도씩은 필요한 네, 거 네. 깎아내야 될 것까지.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서부터 이제 누르거나 네. 아니면 들리거나 하면은 제대로 안 깎이거든요. 네. 근데 또 만약에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운데서부터 눌러서 이렇게 반반씩 밀어낸다 하는 이런 방식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방법으로만 측정을 해야지만 일관성이 확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무게 기반으로 밀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때는 테이블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되고 버튼만 누르면 되나요? 네, 버튼 누르면 됩니다. 오. 그럼 일단 밀도랑 수분 수치가 먼저 측정이 됐어요. 네. 여기가 이 용기에 얼마나 담겼는지를 리터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794.4g/리터. 네. 이제 이게 빈 공간이 다 채워졌다를 가정하면은 1056.4리터. 이게 추정 밀도입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스크린 사이즈가 13에서 15 정도 좀 작은 생두에 해당이 되죠. 수분은 지금 어디 나와 네, 수분은 여기 메인 페이지에 있으면 10.2% 10.2% 나왔고요. 네. 뭐 수분 활성도도 한번 측정해 볼게요. 네. 이거는 한 30초 정도 걸립니다. 네, 수분 활성도는 이제 로스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은데 네. 네, 생두가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품질을 유지하느냐랑 이제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로스팅에 직접 활용하시기보다는 이제 생두를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계획 세우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은 그런 수치입니다. 네, 0.470이라는 수치가 나왔고, 네, 이러면은 상당히 낮은 수치인데, 네. 굉장히 오랫동안 품질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분 활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변질되기 쉬운 조건인 게 맞는 건가요? 네, 네, 빨리 상해요. 수분, 밀도, 수분 활성도까지 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네요. 수분은 10.2%면은 대략 하위 80% 정도 해당합니다.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이렇게? 조금 떨어뜨려서 해주세요. 좀 더 네, 네. 네. 이렇게 하고 그냥 레벨링 하듯이 네, 테이블은 최대한 건드리지 마시고 네. 자를 딱 붙여서 이렇게 네. 이제 버튼 누르실 때 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테이블에 손 떼시고 이제 버튼만 딱 눌러주세요. 그냥 디스플레이가 직관적이고 네. 사용하기 편하네요, 확실히. 네. 이거는 10.2% 나왔습니다. 세 번째 거. 한두 번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 오,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패였죠? 이러면 네. 네. 다시 할까요? 네, 다시. 이렇게 측정한 작업이 지루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는 이제 최대한 신중하게
그래서 이걸 팍 하는 게 아니라 됐나요? 네, 좋아요. 디스트리뷰트 필요 없을까요 이제?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딱 10% 넣었습니다 방금 네 번째. 근데 지금 여기 안에 보통 보면은 측정되는 장비들이 여기 이 부분이 센서가 달려 있는 거 아, 맞죠? 요거는 센서가 여기 네. 전체입니다. 아 전체예요? 네, 전체라서 아. 이 컨테이너 벽면 전체가 이제 센서거든요. 네네. 여기 센서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예전 기존의 측정 장비들이 센서가 딱 여기 침이 딱 하나만 나와 있어서 여기에 닿는 몇 알의 생두의 수분만 측정이 됐다면은 네. 이 장비는 좀 더 넓은 면적을 측정할 수 있게 돼서 좀 더 신뢰도가 더 높죠. 그렇죠. 이거 정확도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 내부에 네. 다 센서 달려있다고. 네. 여덟 번째는 파나마 게이샤 비싼 거 가져왔어요, 제가. 지금 딱 봐도 사이즈가 좀 크거든요. 한번 측정해 볼게요. 레벨링을 스무스하게 똑같이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살짝 떴거든요. 다시 할까요? 아, 네, 다시. 기준 프로파일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이렇게 험난합니다.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단순 반복 작업에 됐죠? 네, 여기도 끝까지 여기 튀어나오고 끝까지 밀어주세요. 이렇게. 예, 됐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파나마 게이샤 측정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포시 9.6.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분율이 다양하네요. 심지어는 한 농장에서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측정을 하지 않고는 이 로스팅을 잘 하기가 어렵겠구나 네, 느끼게 되죠. 그렇죠. (10개) 측정한 거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선생님 데이터 대조해가지고 오늘 저는 10개만 진행을 했고 스크린 사이즈 작은 거 5개, 큰 거 5개. 여기서 수분만 제가 참고해가지고 좀 표준값을 잡았거든요. 근데 스크린 사이즈 작은 생두들은 10% 초반으로 평균값이 나왔는데 스크린 사이즈가 큰 생두 5개밖에 표본이 없긴 하지만 너무 수분 함량이 9% 후반에서 11% 모이지 않고 분산된다고 표현하는데 이 생두들은 좀 가격 얘기 물어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예측하신 거예요? 보통 커머셜 커피들은 빨리빨리 생산해서 네. 빨리빨리 이제 판매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대체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스페셜티 커피들은 이 커피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프로듀서들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프로듀서들은 고수분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네. 어떤 프로듀서들은 저수분을 추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고수분 커피는 뭐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근데 저수분 커피는 대체적으로 신경을 쓰는 프로듀서들이 이제 생산한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위험을 좀 낮추기 위해서 수분을 낮춰서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유통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스페셜티는 품질이 중요하니까 생산자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소름 돋았는데 그 스크린 사이즈 큰 거, 큰 생들, 스크린 사이즈 16, 17 생도들 5개 중에 2개가 커머셜이었거든요. 지금 그게 공교롭게도 수분이 11% 찍혔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 3개가 이제 막 게이샤도 섞여 있었고, 파나마 게이샤, 뭐 여러 가지 키로당 한 3, 4만 원대 생두들이 섞여 있었는데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빅데이터가 그러면 이제 스크린 사이즈 작은 생두들은 평균값이 지금 계산해보니까 10.2 정도 되는 생두로 기준을 잡으면은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이 오늘 측정한 데이터에서 많이 수분이 갈리다 보니까 똑같이 그냥 맞출 거예요. 10.2로? 스크린에서 작은 거랑 큰 거랑. 아무래도 맞추시면은 사이즈별로 이제 프로파일 세팅하시는 게 좀 더 원활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거 10.2% 되는 스크린 사이즈가 한 16에서 17 정도 생들 다시 한번 찾아서 프로파일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밀도가 아니라 경도를 로스팅 프로파일 세팅할 때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아무리 밀도가 높아도
물렁물렁할 수가 있어요, 생두가. 네, 그래서 이제 로스팅 할 때는 이제 밀도가 높은 거나 낮은 거나 둘 다 말랑말랑하다면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요. 네. 반대로 뭐 밀도가 낮더라도 되게 딱딱한 생두는 이제 밀도 높고 딱딱한 생두랑 비슷한 경향성을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측정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수분이 더 낮을수록 더 딱딱한 경향성이 있어요. 네, 이거는 과일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네. 과일이 물렁물렁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너무 말린다. 뭐 건포도를 예로 들어보면은 네. 너무 말린 건포도는 너무 딱딱해서 돌 씹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죠. 네. 그래서 딱 적당하게 쫄깃쫄깃하게 말리려면은 딱 그 중간 정도로 말리면 되는 것처럼 이제 마르면 마를수록 딱딱해지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를 가지고 이제 수분을 통해서 조금 더 단단할 거다 혹은 좀 더 무를 거다라고 1차적인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수분으로 1차적으로 감을 잡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밀도가 높으면은 이제 그 중에서도 좀 더 딱딱할 가능성이 좀 더 높거든요. 그리고 부피가 작을수록 더 딱딱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분을 1차 그리고 밀도랑 크기를 2차 정보로 해서 경도를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작년 영상에도 한번 다뤄주지만 혹시나 경도, 밀도가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번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밀도도 약간 고무공을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네. 고무가 이제 가득 차 있다, 안에 빈 공간 없이. 그러면은 고무가 생각보다 이제 무겁잖아요. 네. 가득 차 있으면은, 근데 누르면 이게 막 물컹물컹 할 거예요. 네, 말랑말랑 하면서 변질이 잘 일어날 겁니다. 근데 약간 플라스틱 공을 생각을 해볼게요. 좀 딱딱한 플라스틱 공인데 엄청 얇아요. 안에는 공기로 이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그럼 되게 가볍겠죠. 가벼운데 누르면 딱딱해요. 네, 이게 바로 밀도와 경도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밀도는 이 생두가 얼마나 알차게 잘 차 있는가, 이만큼의 생두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나타내는 거고, 경도는 이 생두가 얼마나 단단한가, 네, 딱딱한가, 혹은 무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수분을 오늘 측정해보다 보니까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경도까지 100% 정확하지 않지만 이제 경향성이 있다. 네. 수분이 낮을수록 경도는 단단할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자, 이제 물론 몇 개밖에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이제 대표님 도움을 얻어가지고 기준 수분을 정해봤거든요. 저는 한 10.2% 되는 생두들로만 스크린 사이즈 큰 거, 작은 걸로 프로파일 제대로 잡아서 다음 달에 한번 검사 한번 들어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로스팅 한다고 하면은 다들 물어보세요. 누구 거 맡겼냐? 어떤 챔피언 거 맡겼냐고 이러시는데, 참고만 하고, 네, 베끼지 않고. 이 표절과 참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다르죠. 참고를 해서 이거 베이스 기반으로 한번 최대한 열심히 잘 프로파일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